안녕하세요. 캐나다연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민의 역이민까지 이민과 관련된 걸 모두 다 해보게 되었네요. 오늘은 다름 아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저의 역이민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역이민 이유를 올리는 것에 워낙 자극적인 주제라 굉장한 고민을 했었지만 저희도 이민은 파라다이스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그 이면에는 겪어야 할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민이라는 게 정말 인생을 걸고 하는 것인 만큼 큰 결심인데 이민을 해보고 역이민을 해본 누군가가 경험과 생각을 공유한다면 누군가에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있는 여느 역이민 영상보다 개인의 주관이 들어간 영상일 수 있고 이 영상에서는 최대한 가감없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당연히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민자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및 조언이 될 수 있는 의견도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어도 저희한테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조금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캐나다가 가진 장점은 서로 너무나 다르고 명확했습니다. 그 장점이 얼마나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고 설령 그 선택에 후회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맞는 걸 억지로 맞춰가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더 흐르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잃어버릴 것 같아서 빠르게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의 삶보다 해외의 삶이 맞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저희도 해외 생활에서 오는 장점이 명확했기에 역이민을 결정하기 정말 쉽지 않았고 결정을 하고 나서까지도 마음이 편치 않았기에 한국행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한 성향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고 무수히 다양한 조건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이민 생활을 하거나 불만족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것뿐이지 이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민을 시작하기 전 이민자의 현실을 알기 위해 노력했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이민자의 경우 직업적으로 육체 노동을 할 수도 있고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기에 미리 알아본 후 해외에서 기술직으로 대우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도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기공 분야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고 지금의 이민 정착까지 많은 시행착오 없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18년 11월 겨울 캐나다 에드먼튼에서 이민을 시작했고 영주권 실패 후 할리팩스로 이동, 영주권 취득 및 토론토에서 정착하기까지 한국에서 캐나다 서부로, 서부에서 동부로 3번의 이사를 했고 와이프는 2번의 이직, 저는 6번의 이직 만에 정말 이민 정착이 완료가 됐구나라고 느낄 만큼 괜찮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그동안 달려온 시간과 비용이 아까웠고 다시 일어나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결국 영주권도 취득했고 모기지를 통해 집도 마련했고 제 취업에 이어 와이프의 취업까지도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역이민을 선택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 이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이민이 쉬울 줄 알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민에 대해 전혀 쉽게 생각하지 않았고 정말 각오하고 도전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게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주권을 목표로 했을 때는 어떻게든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한창 진행 중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민 정착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1세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민 1세대의 부모들의 희생이 있기에 1.5세대 및 2세대의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많은 1.5세대와 이야기를 나누어 봤지만 캐나다가 싫다고 이야기한 1.5세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1세대의 성공 뒤에는 다음 세대의 혜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1세대의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이 잘 돼서 부모님들의 희생을 알아준다면 이민 생활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한다고.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앞으로 할 역이민 사유가 대부분이 이민 1세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첫 번째, 가족. 이민 1세대는 자식과는 붙어있지만 부모 형제와 이별해야 하는 세대이다. 부모님과 같이 머무는 1.5세대라면 굳이 한국에 한 번도 가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과 등진 사람이 아닌 이상 내 부모 형제와 다른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은 이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건 맞지만 살아가며 아쉬움이 많이 남는 현실이다. 분명 옛날의 이민보다는 영상통화도 쉽게 가능하고 충분히 나아진 환경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의 그리움을 모두 다 해결해 주진 않는다. 매년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이 늙어가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보인다.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이것저것 아파오실 거고 이민 초기보다 이러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호전되진 않을 거란 걸 인지하며 살아간다. 한켠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우리는 아이가 있는 가족이다.
첫째는 2년 동안, 그리고 둘째는 태어나서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부모님들은 아이들 재롱을 보며 노년을 보내실 때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도 한켠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한국에 가면 되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민을 와서 자리 잡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맞벌이하며 직장이 더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한국을 가기 쉽지 않다. 4인 가족이 한국에 한 번 가려면 비행기 값에 체류 비용에 한국 돈 1,000만 원 정도가 깨진다. 뭐 상관없이 그냥 다녀올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휴가도 몇 년에 한 번씩 모아서 써야 하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다. 실제로 주변에 이런 여건에 있는 이민자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고 그냥 한국을 잊고 사는 이민자들도 많았다. 맞벌이가 아니고 직장을 다녀야 하는 가장의 경우에는 생계를 위해 캐나다에 남아있고 나머지 한 명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다녀오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장은 오랫동안 한국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된다. 캐나다에 왔으면 여기 적응하고 있을 생각을 해야지 왜 한국을 가려고 하냐고 물을 수 있다. 30년 이상을 살았고 부모 형제 친구를 두고 온 고국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향수가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다. 이민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해외 거주로 인해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과 양가 부모님들의 건강이 안 좋아져 보살피기 위해 부부가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민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언젠가 우리가 겪게 될 현실이구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민 1세대는 정말 쉽지 않은 게 부모 형제 도움 없이 아이들 키우며 맨 땅에 헤딩해야 하는 삶이다. 타지에 나와 살며 형제 한 명이 가까이 사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기도 한다. 가족은 부득이한 이유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가까운 곳에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캐나다에 살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여기민이란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1세대는 이 모든 이유를 견디고 극복해야 하는 세대이다. 한편으론 그만큼 이 외로움을 견뎌낸 1세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 언어. 한국에서 영어 교육 받으면서 토익, 그리고 필리핀 어학연수, 외국계 회사에서의 근무, IELTS 공부, 캐나다 회사에서 외국 사장과 외국인 동료들이 있는 일터에서 약 1년 반을 근무하면서 처음 왔을 때보다는 당연히 영어에 더 익숙해지고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다. 시간이 갈수록 영어가 많이 들리고 하고 싶은 말은 어눌하지만 어떻게든 조금씩 개선되는 게 이게 영어권 국가에서 사는 혜택이구나 느낄 때가 많았다. 어린 학창 시절을 이곳에서 보내고 20년 이상 산 사람 치고 살면서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반면 우리같이 30대 40대 이후에 이민 와서 살면서 과연 시간이 지나면 여기 사는 원어민처럼 될 수 있을까 가끔 생각한다. 분명 금세 외국어를 습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타고난 사람이 아닌 이상 오랫동안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영어를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 조금 솔직하게 말한다면 영어로 싸울 정도는 돼야 답답함 없이 이민자의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생긴다.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닌 정말 살기 위한 대화 말이다. 차 사고가 나서 상대방과 잘잘못을 따져야 할 수도 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관공서, 종합병원에서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고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과연 원어민처럼 다 쏟아낼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편함이 없을 수가 없다. 영어가 수월하지 않은 이민자는 딱 거기까지다. 결국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터놓고 이야기할 정도는 안 되니 필요한 말만 하며 살게 된다. 뱉고 싶었지만 뱉지 못한 상황에선 가슴이 답답하고 살다 보면 응어리로 쌓인다. 한 가지 돈이 많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돈을 쓰면서 하는 영어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영어는 다르다. 돈을 쓰면서 하는 영어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준다. 하지만 돈을 벌고 살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면 힘든 이민자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말 쓰면서 편하게 말하고 소통하는 곳이 그리워지는 이유다. 세 번째, 의료. 워낙 케바케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이민을 처음 오자마자 날 노예로 생각했던 한국인 오너가 팔이 부러졌었다. 이 오너의 가게까지는 1시간이 걸렸고 내가 그 가게에 도착하길 기다렸다. 앰뷸런스 차량을 부르는 비용이 많이 들어 나를 부른 것이었고 2시간이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이 다 끝난 뒤 오너는 깁스를 하고 무언가 쌓인 게 있었는지 나에게 한탄하면서 말했다. 다른 한국에 있는 자기 친구들은 지금 나이 60 먹고 한국에서 은퇴해서 여행 다니면서 그러고 사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이제 갓 캐나다에서 살기로 마음 먹고 온 나에겐 당황스러운 말이었다. 같이 일하는 캐네디언과 달리 그때 나는 퇴근 시간이 없었다. 퇴근 시간을 적어달라는 말에 그러면 내가 캐네디언을 쓰지 왜 한국인을 쓰겠냐 했다. 이게 캐나다에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처음 마주한 의료 해프닝과 한국인을 믿지 않게 된 계기이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다. 행한 대로 대가를 돌려받는다. 조금 요점에서 벗어난 내용이었긴 한데 이민 오실 때는 꼭 좋은 오너를 만나길 바란다. 이 말은 언젠가 꼭 하고 싶었다. 다시 요점으로 돌아가서 캐나다의 의료는 무료다.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보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캐나다에서의 의료는 무적이다. 아플 때 그냥 가면 무료로 해주는 게 얼마나 획기적인가.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한다. 다만 중대함에 따라 그 처리 속도가 다르다. 크게 다쳤지만 정말 좋은 의료진과 좋은 병원에서 바로 치료받고 재활까지 마무리한 사람도 있는 반면 소소한 아픔의 경우에는 그렇게 예민하고 긴급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어떨 때는 정말 아프다 싶을 때는 돈을 주고서라도 빨리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캐나다에 몇 년 살면서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다. 일단 아이든 가족 중 누군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3일은 지켜본다. 에드먼튼, 할리팩스, 토론토에 살면서 응급실도 몇 번 가고 그럴 때마다 어차피 병원에 가더라도 항상 다음과 같은 말이 돌아왔다. Everything fine, everything good, it's okay, don't worry. 물을 충분히 먹어라. 결국에는 인터넷을 찾아 스스로 진단하고 있었고 검색을 했을 때 중대한 질병과 비슷한 증상이라면 불안함에 병원을 어떻게든 가겠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타이레놀과 에드빌, 120알 한 통을 사놓고 교차 복용하며 집에 머물렀다. 물론 항생제 처방이 무분별하면 안 되겠지만 꼭 처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자연 치유가 되면 참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아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를 여러 번 겪었고 주변에서 보아왔다. 캐나다 의료가 가진 혜택의 장점도 많다. 하지만 한국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다가 온 사람으로서 확연히 불편함이 와닿는다. 지난번 음식점에 갔더니 노인 7분이 앉아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바로 옆자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화 내용이 들려왔는데 이번에 나는 한국 가서 뭐뭐 치료하고 왔어. 또 다른 노인분은 난 다음 달에 갔다가 치료받으면서 3달 정도 있다 오려고 해. 이런 대화를 하고 계셨다. 사람들이 왜 진짜 아프기 시작하면 몇 달씩 한국에서 가서 치료를 받고 올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다. 어쩌면 종합병원에서 영어를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당장 불편한데 기다려야 하니까 하는 게 싫으실 수도 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한편으론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이 나이가 들어서도 없어지지 않을 똑같은 고민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네 번째, 편리함. 한국에 있을 때 장을 보고 식사 준비를 하는 일에 크게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았다. 가까이에 마트, 식당, 모든 편의시설이 있었고 학교와 회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급식을 제공받았었다. 상대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위한 점심 도시락 그리고 회사에서 먹을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 도시락부터 모든 걸 자급자족해야 하는 삶이다. 물론 우리 영상에 보면 브이로그 영상의 주제가 밖에서 외식하며 음식을 자주 소개하는데 일주일 내내 외식하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여기선 현실적으로 살아남지 못한다. 보통 우리도 주말에만 이틀, 하루 한 끼씩만 외식한다. 사실 이 2번의 외식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에서 편하게 외식하고 시켜 먹을 수 있는 삶을 살다가 지금은 현저히 횟수를 줄이고 그나마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 외식마저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일하고 밥하고 도시락 싸고 정신없게 살다 보면 정작 쉬는 날에는 무언가 또 해먹기가 귀찮아지고 무기력증에 걸려 다른 걸 하기가 쉽지 않다. 정 힘들 때면 삼시세끼 외식이나 배달음식으로 때울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그럴 수 없는 현실이다. 그 외 부가적으로 돈 들어갈 일과 해야 할 일이 많다. 하우스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상관없겠지만 눈 치우기, 잔디 깎기, 물 뿌리기, 잡초 제거 등등 시즌별로 해야 할 일들과 윈터와 시즌 타이어 교체만 해도 매년 해줘야 한다. 변동 비용이 많고 정말 부지런해야 하는 삶이다. 또한 보통 관공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예상하는 시간보다 오래 소요되며 그 외 인터넷 보험 환불 취소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업무도 완료하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5번째, 지루함 혹은 단조로움. 캐나다는 지루한 천국이라는 말이 있다. 워낙 가족 중심적인 사회다 보니 사람들끼리 만나 어울리는 친목 활동이 쉽지가 않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겨울이 길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 불가능한 날이 길다. 물론 캐나다 자연 환경은 전 세계 나라 중 최고이다. 내가 가본 밴프, 제스퍼, 오타와, 몬트리올, 퀘벡, 할리팩스, 알버타의 자연은 정말 최고였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천국이고 갈 곳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처음에는 대자연에 와 하며 감명받는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천국의 하와이에 가도 그 멋진 풍경이 살면서 매일매일 보면 그저 그런 풍경이 될 수 있다. 자연 환경이 주는 여유로움과 힐링은 있지만 집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트레일 하나로도 자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살다 보면 이 자연이 그 자연이고 다 똑같이 다가온다. 물론 이런 사람에게도 로키가 주었던 대자연의 임팩트는 잊을 수 없고 자연이라 하더라도 다 같은 자연이 아닌 것은 충분히 느꼈다. 하지만 뭐 이런 곳에서 살지 않는 이상 매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땅덩이가 크다 보니 평소 주변에 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다. 토론토에 거주한 지 2년 되었고 2년 동안 나이아가라 5번, 블루마운틴 2번을 다녀왔다. 비록 나의 경우엔 퇴사를 하고 시간에 구애 없이 몬트리올, 오타와, 퀘벡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땅이 워낙 넓어 캐나다 여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한국에 가족을 둔 이민자라면 제한적인 휴가를 한국행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휴가 쓰기도 쉽지 않다.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행을 하면서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소소한 여행의 즐거움이 있는데 캐나다 동부에서 가본 5곳의 휴게소에서는 A&W, 뉴크라이, 버거킹, 파파이
헬라이스, 티몰튼이 번갈아가며 있다. 그리고 할리팩스, 토론토, 에드먼튼에서 가던 9개의 모래는 지역 상관없이 A&W, KFC, 뉴욕 후라이, 타이 익스프레스, 만추워, 빌라다 마니아, 지미 더 그릭, 버번 스트릿이 동일하게 있었고 그 외 몇몇 개의 겹치지 않는 식당들이 있었다. 워낙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기에 각 인종이 선호하는 주식을 한 가지씩은 구색을 갖춰야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독점이고 구색이 많지 않아 단조로운 건 사실이다. 저의 경우에는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단편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생활 전반적으로도 선택지가 단조롭다. 옷, 의약품, 가구, 아이용품 등의 경우에도 구색이 생각보다 단조롭다. 그 외 생활비적인 부분도 설명드리고 싶지만 지역과 생활 방식에 따라 편차가 큰 부분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국과 캐나다에서 동일한 수입을 기준으로 한국에선 적금을 할 수 있었고 1년에 한 번 해외여행도 할 수 있었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고정 비용이 훨씬 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캐나다의 광활하고 깨끗한 자연과 맑은 공기, 친절하고 눈 마주치며 미소 짓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회, 상대적으로 치열하지 않은 교육 시스템, 거지도 없고 부자도 없는 좋은 베네핏 제도 등 캐나다가 좋은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어느 나라든 여행하는 것과 그곳에서 사는 것은 정말 다른 일이다. 이민 1세대는 결코 쉽지 않은 세대이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성향과 잘 맞는다면 정말 행복한 이민 생활을 하고 1.5세대 그리고 2세대에도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민 1세대의 삶을 여기서 끝내려고 하지만 정말 오늘도 열심히 사는 1세대 분들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캐나다에서 힘들고 외로울 때는 한국에서 좋았던 시간을 많이 추억하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의 치열한 삶과 탁한 공기 안에서 또 캐나다의 좋았던 부분들이 다시 그리운 어쩌면 숙명적인 이민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역이민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한국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우리라고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앞으로 캐나다를 떠나와 한국에서 다시 정착하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느낌을 말씀드려볼까 한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이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이민 생활은 이어가기 쉽지 않으니 이민을 할 때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의견이 잘 맞아서 이민을 오는 경우가 가장 좋은 것 같다. 오늘 이렇게 저희의 역이민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다. 이민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민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